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10월은 10월 8일인 한로로부터 대략 11월 8일인 입동까지가 2024년 10월에 갑진년 갑술월이 되는 시기입니다. 한로는 찬 이슬이 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는 대체로 뭔가를 수확하기 위해서 타작이 한창인 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봄에 입춘 때 우리가 심었던 계획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어떠한 수확을 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심경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한 달이에요. 이제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 한 달이고, 또 어찌 보면 이제 갑진년에 갑술월이 떴기 때문에 이 갑진년 한 해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한 달이 되는데, 술월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갑진년에 갑목이 하나 더 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간에 갑목은 동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고, 자, 지지 아래에는 자, 충을 맞이했어요. 원래는 이 술토에 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갈무리가 안 되죠. 이 충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때는 맞아요. 술월이. 그런데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갑진년에 내가 벌어졌어야 되는 사건들이 이 10월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갑진년에 이 진토가 들어와서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갑목이 들어와서 또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 더 떠 있는 갑목으로 인해서 이 10월은 좀 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천간에 뜬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밑에 글자는 충이기 때문에 이 진토를 조절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껍데기는 또 같은 동일한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겉으로 좀 드러나기보다는 이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갑진년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잔인한 한 해였는데, 마지막 그 술월까지도 참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의 진술충과 갑목의 역할이 각자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원래 술토는 갈무리 되는 시간이잖아요.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갈무리가 돼야 돼서 이 술토에 인묘되는 글자가 이 병화와 을목, 그 다음에 무토, 세 가지 글자가 있는데 갈무리가 안 되죠. 이 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와 을목과 무토가 인묘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기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또 병화, 을목, 무토가 필요한 사주들은 이 10월에도 그 힘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술토가 술월이 복잡한데 진술충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간별 운세는 사실 이제 사주 8글자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라서 사실상 저도 이게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냥 큰 틀에서 상징성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가을의 글자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사실상 좀 피곤하죠. 피곤해요. 저도 이제 운세를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더 복잡하게 보기 때문에 저도 어렵다고 느끼는 한 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갑목일간
자, 2024년 10월 8일 한로로부터 11월 7일이죠. 7일 입동 이전까지 갑진년 갑술월을 이 갑목일간이 맞이했어요. 먼저 봐야 될 거는 12운성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12운성을 보는 게 제가 항상 일간별 운세에서 첫 번째로 보는 건데, 이 지지에 충이 와 있으니까 이 12운성의 의미도 좀 약간 퇴색될 수 있어요. 사실상 이제 갑목이 이 술월에는 양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을 내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완전히 사람의 형상으로 뱃속에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산모들의 임신 말쯤 되면은 다들 이제 무사히 출산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갑목일간이 10월에는 양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한테 존재감도 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이쁨도 많이 받는 시기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글자, 지지의 글자가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지의 역할을 완전히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갑목이 또 원래 갑진년은 쇠지에 있어서 힘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지, 이제 쇠지 이런 글자들은 괜찮은 시기인데 충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힘들이 완전하진 않다. 그래도 도움은 받거나 주변에서 좀 이렇게 나를 좋게 인식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는 맞아요. 어쨌든 맞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온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목이 갑진년이니까 비견, 그리고 진토는 편제인 상황에서 똑같죠. 비견과 편제를 맞이했어요. 원래 사주에서 주인공이 뭐냐 이렇게 보면 주인공의 글자는 사주 8글자를 떠나서 대운도 있겠죠. 대운의 글자도 있죠. 하지만 원래 주인공은 그 한 해의 세운이에요. 세운의 글자가 주인공이고 왕인 거예요. 왕. 그래서 갑목일간들은 10월에 이 왕을 맞이했는데 나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나도 왕인가 한단 말이에요. 나도 왕이네 이렇게 해요. 근데 원래 10월쯤 가면 그것을 서서히 안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또 갑술월이 떴죠. 그래서 또 갑목이 떴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10월 달까지도 이 갑목들이 뭔가 난 아직도 왕이야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 강하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고 내가 좀 여기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주장을 한다든지 내가 주인공인 양 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지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마무리돼야 되는, 생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지지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삶에서의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되게 넓은 지역을 쓰거나 넓은 무대를 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런 것들이 조절되기 시작해요. 갑진년의 운세가, 전체적인 운세가 다 갑목마다 다 다르셨을 텐데 갑진년에 뭔가 벌어졌던 일들의 피크가 되는 이제 한 달인 거예요. 마지막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일 수 있는 거죠. 10월 중반부 후반부쯤 되면은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진년에 운세가 좋았든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점을 찍고 전환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갑목에게 병화나 을목, 무토가 역할이 있었을 텐데, 자, 병화는 식신이고 을목은 겁재이고 무토는 편재인데, 원래 이 글자들이 이 술토에 임묘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아직 임묘가 되지 않아요. 이 진토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식신이나 겁재나 이 편재의 역할들이 아직도 좀 살아있는 상황이다. 원래라면 조절됐어야 되지만 조절되지 못하고 갈무리 되지 못하고 아직 좀 살아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매달 운세에서 제가 자영업이랑 조직생활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갑진년 수월은 너무 복잡 미묘한 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풀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든 조직생활이든 상관없이 이 간목들이 10월에 중반부 후반부쯤 되면은 이게 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꺾일 수밖에 없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꺾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의 간목들은 좀 뭘 하든 보수적으로 움직임을 갖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껍데기가 토로서 편재로서 있기 때문에 난 아직도 무대가 넓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아직도 활동력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꺾이기 직전의 상황일 뿐이지 이것이 완전히 내 힘이 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간목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좀 듣는 척 하셔도 자기 스타일대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술토라는 것에 이 편재라는 것에 좀 속을 수 있거든요. 갑진년 자체에도 간목들은 좀 내가 속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시기예요. 한 해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을 갈무리를 잘 못하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간목일간 분들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나는 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식신이 임묘되는 부분인데 원래 식신이 임묘돼요. 근데 충으로 있기 때문에 임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내가 힘이 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직 밥그릇이 건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운의 흐름은 식신이 갈무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 밥그릇이 이제 적어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실속적인 부분에서 좀 저장을 해둬야 되는 게 맞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난 아직도 밥그릇이 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10월은 어찌저찌 넘길 수 있어요. 이 11월을 생각해서 10월은 결국은 조금씩 내가 미리 이렇게 보수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10월이에요.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 10월. 그래서 자영업이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아직도 나는 힘이 있고 내 무대가 괜찮아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라는 것.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이제 한 달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운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제 확실한데 건강적인 부분도 난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원래 이 건강을 상징하는 글자가 갈무리 되는 시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분들은 이 수월에는 좀 건강적인 부분이든 활동적인 부분이든 회사 생활이든 자영업으로 하는 내 사업적인 부분이든 조금 일을 벌리지 않고 보수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 시기에는 공부가 안 돼요. 네. 그리고 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인 달은 아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나 사주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심정적으로 편안한 시기도 아니고 공부가 잘 되는 시기도 아닌 상황이에요. 당연히 연애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중요한 것은 10월의 포인트는 이 간목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문제예요. 뭐든지. 네. 조직생활이든 자영업이든 공부든 연애든 내가 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현실은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10월 중하순쯤에는 이것들이 많이 꺾인다는 거. 늦더라도 11월쯤에는 내가 할 것은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자, 을목일간이 2024년 이제 10월을 맞이했어요.
대략 10월 8일 한로부터 11월 7일 입동 이전의 시간이 갑진년 갑술월입니다. 제가 보통은 월별 운세를 볼 때 처음부터 보는 부분이 이제 12운성인데 사실상 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12운성의 역할도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원래 을목이 이 10월에는 묘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기는 맞지만 이 충으로 인해서 휴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을목분들이 10월에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는 내 움직임이 완전히 이제 묶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진술충으로 인해서 을목들의 활동이 묶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 부분이나 원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하돼야 되는 시기가 맞지만 네, 그것과 다르게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 아직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휴식을 해야 되지만 휴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을목분들은 갑진년의 갑목은 겁재이고 자 진토는 정제라서 제가 특별히 좀 한 해 동안 재물적 손해가 많이 날 수 있는 한 해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갑술월에 겁재가 뜨고 또 정제가 떴어요. 게다가 이 정제가 충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을목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갑진년의 운세가 이 갑술월 10월에 완전한 정점을 찍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 중에서도 모두 다 사기를 당하거나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갑술월에 그것이 좀 완전히 좀 이게 정점을 찍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해 동안 재물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갑술월까지도 잘 넘겨야지만 결국은 갑진년의 이 재물적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은 이 10월까지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을목분들이 이 시기에 피크를 찍고 나면 네, 그 운세가 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내년 운이 조금씩 들어오기도 하고 이 피크의 글자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저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원래 갑진년에 10월까지 딱 들어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원래로 치면 이 술토에 병화와 무토가 임묘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을목인 본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상관이나 이제 무토는 네, 정제죠. 근데 얘네들이 또 임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진술충도 정제의 충이기 때문에 재물적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한 달 운을 이제 설명드릴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상 갑진년 갑술월에는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달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풀이만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생활 하시는 분이든 자영업 하시는 분이든 상관없이 자 무조건 1번은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나 동료이죠. 이런 부분에 이슈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을목일간 분들 중에서 한 해 운을 연초에 운을 보셨거나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벌어지는 사건 있죠. 갑진년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이 이 10월에 정말 정확히 드러나는 한 달이다. 이제 이게 만약에
좋게 풀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면 이 10월이 좋은 것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고, 만약에 안 좋게 풀이를 받으셨다면 이 10월이 안 좋은 걸로 정점을 찍을 거예요. 그 부분이 분명한 것은 돈이나 형제, 동료로 인한 이슈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생활 하시든 자영업 하시든 상관없이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시기에는 투자는 금물이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돈 빌려주고 이런다면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든 뭐 동료든 돈 나가야 될 일들이 생긴다면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고, 또 이 병화와 무토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무토의 역할은 정제의 역할인데 밑에서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좋은 역할은 아니겠죠. 그래서 병화의 상관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조직생활을 하더라도 이 시기쯤 되면 내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뭔가 뭐 항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10월 달까지 내가 자영업을 해서 내가 재주를 펼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대체로 상관이라는 속성은 구설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10월은 인간관계의 구설수도 조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을 봐도 을목들은 원래 이제 이 술월에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죠. 충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충을 더 가중시키기도 하고 이 충을 이제 해소시키는 글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도 을목에게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건강 부분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당연히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잘 되지 않는 시기예요. 주변에서 뭔가 좀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든지 나를 좀 건드는 거죠.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업적인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뭐 합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는 시기다라고 하면 합격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겁재라는 나의 그 경쟁자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 이 두 개나 떠있기 때문에 이 술월에는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뭐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간발의 차로 진짜 뭐 0.2점 차이 뭐 이런 식으로 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률이 어쨌든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아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학업이 잘 안 될 수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자분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도 또는 배우자도 뺏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연애이고, 만약에 내가 애인이 없다 하면 당연히 뺏기는 행위는 안 당하겠지만 그래도 임자 있는 여자하고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없어서 뭐 크게 연애 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연애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뭔가 연애를 하겠다라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좋죠. 애인이 있는 분도 애인이 있는 분에게 충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은 갑진년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이 피크를 찍는 것이 이제 10월이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한 달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병화일간입니다. 자, 병화일간이 2024년 10월을 맞이했어요. 대략 10월 8일부터 11월 7일 입동 이전의 시간이 갑진년 갑술월의 시간이죠. 원래 제가 일간별 운세를 올릴 때 처음 봐야 되는 것이 12운성이라고 보는데,
갑진년 갑술월은 지지가 충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12운성이 힘이 완전하지 않아요. 충이라는 것은 공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병화의 힘이 이 술토에서 완전히 힘을 발현하기 좀 힘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근데 실제로 이 병화가 10월에는 묘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이든 영혼이든 뭐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히는 건데 충으로 인해서 이 임묘가 안 되죠. 그래서 원래 병화는 이제 갈무리가 되면서 휴식을 해야 되거나 갇혀야 되는 상황인데 갇힐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제 한 달입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간목은 편인이고 진토는 이제 식신으로 놓여졌고 갑술월은 편인과 식신 동일하게 상황이 놓여졌죠. 원래도 갑진년에 이제 식신 도식을 하고 있어요. 네. 원래도 이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식신 도식이에요. 근데 이제 월에서도 동일하게 식신 도식이 되는 거죠. 식신 도식은 밥그릇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밥그릇을 엎는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식신끼리 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밥그릇도 깨지죠. 그래서 병화일간도 결국은 갑진년 이 10월에 갑진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정점을 찍는 한 달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갑진년에 갑진이라는 글자가 갑술월에 완전 찍 하고 이제 꺾여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밥그릇을 얻는다, 식신이 도식된다, 식신이 깨진다 이런 글자들이 있을 때는 일단 좋게 볼 수는 없어요. 네,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이고 물론 이런 것들이 각자 자신의 직업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크게 발현되지 않고 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밥그릇의 깨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갑진년 운세를 이제 뭐 병화일간 분들이 올해 초나 뭐 올해 중에서 운세를 봤을 텐데 좋다라고 평가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좀 힘들다라고 평가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 가장 10월에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근데 전체적인 글자 자체는 좋은 것보다는 좀 나쁜 게 많을 수 있죠. 그래서 10월에 병화일간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맞습니다. 특히 식신 관련돼서니까 건강이나 그다음에 내 직업 관련돼서 특히나 식신 자체를 쓰는 직업, 교육이나 예술 이런 계통의 일을 한다면 더욱더 좀 조심하셔야 되죠. 자영업. 제가 이제 원래 매달 운세를 자영업, 직장생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번 연도 갑진년의 이 갑술월인 10월은 너무 복잡 미묘한 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만 제가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자영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일단은 식신이 이렇게 손상되었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의식주 중에서 이 식이에요. 식. 먹는 것. 근데 먹는 것은 건강에도 직결이 되죠. 그러니까 자영업이든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 건강적인 부분에 문제가 신호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하는 일 자체에 문제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뭐 10월 달에 하기로 한 일들이 있다. 근데 그 일이 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직종이라도 자영업이든 뭐 조직 생활이든 이런 걸 떠나서 좀 정신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무형의 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형적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 일이라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좀 낫지만 뭔가 내가 진짜 이 실체가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 관련해서도 어쨌든 편안한 계약은 아닌 거예요.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10월에.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병화일관 분들이 되게 바쁘게 밥그릇 같은 것들이 떠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떠있기 때문에 되게 바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실속을 좀 주기 어려운 한 달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좀 밥그릇을 걷어차는 행위를 하고 있었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적인 부분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식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식신이 장모님, 결혼을 안 하셨다면 상관이 없죠.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 하면 장모님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자식이니까 자식 관련해서 이슈가 좀 생길 수 있죠. 머리 아픈 일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뭐 자식 관련해서 내가 계속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병화일관 분들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공부가 되진 않아요. 지금 내가 실리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지? 지금 내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뭔가 잡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력을 제어시키니까 당연히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그러면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조직 생활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한계를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9월부터도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제 체력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내 일 관련돼서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은 벌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화일관 분들이 좀 올해 생각도 많고 그 생각들이 평소와 좀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10월이라는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 10월이라는 시기만 잘 넘기시면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갑진년의 운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애운도 결국은 놀기 위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관없이 그냥 놀고 끝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애인이 있으시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뭔가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집중을 좀 못해요. 내 애인이나 내 배우자에게. 그럼으로 인한 뭐 트러블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자가 중요하거나 내 애인이 중요하게 좀 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물론 뭐 늘 중요하게 대해야 하지만 좀 더 뭐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좀 더 내가 좀 신경 쓰고 싶은 배우자나 애인이다 하면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10월이 병화일관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 모두 다 좀 힘든 시기의 피크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기가 와야지 결국은 이제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제 준비는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네,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정화일간. 정화일간이 2024년 10월을 맞이했어요. 대략 10월 8일부터 11월 7일 입동 이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갑진년 갑술어를 맞이했죠. 보통은 제가 월별 운세를 할 때 12운성을 첫 번째로 봐요. 자신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사실상 이 10월은 12운성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술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가
술토에 온전히 서 있지도 못하고 진토에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지라고는 하나 좀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양지가 좋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주위에 도움도 많이 받고 내 힘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 도움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충으로 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못 받는 것도 아닌 그런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일지에 충을 좀 해소시켜주는 글자들이 좀 있다면 훨씬 나아질 수 있죠. 네. 정화일간들은 갑진년에 갑목은 정인이고 진토는 상관이고 또 동일하게 갑술월도 정인과 상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원래 정인과 상관은 정반대 속성이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원래 갑진년 자체가 좀 헷갈리는 시기예요. 내 정신과 내 현실 세계가 다르게 좀 굴러가는 시기인데 그것이 완전히 극대화되는 피크를 찍는 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내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화적인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시기인데 정신적으로는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상관이라는 속성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참고 싶어도 들이받아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을 허물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시기였어요. 그것이 갑술월엔 극대화되는 거죠. 상관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떴어요. 근데 껍데기는 상관이라서 떴어요. 떴기는. 그렇지만 서로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운은 되죠. 그래도 상황은 복잡하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 원래 뭐 정화일간 분들이 갑진년 운세를 뭐 연초나 뭐 갑진년 자체의 운세를 봤을 때 뭐 어떨 것이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 갑진년에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이나 일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월이 이제 10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제 10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같은 정화일간이라도 상관이라는 속성이 필요한 사주 구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진년에 그것을 유용하게 썼을 텐데 이것이 이제 동일하게 또 들어오는 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하게 발현이 되죠. 근데 상관이라는 것은 좋게 쓰기 물론 좋게 쓸 수도 있어요. 좋게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화일간은 첫 번째 구설수가 많은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뭐 매달 운세를 풀이를 할 때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갑진년의 갑술월은 너무 복잡 미묘한 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뭐 어떤 직종에 계시든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 이 환경에서는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자영업도 폐업을 하거나 또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뭔가를 허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월 달에는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추가시킨다든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업무를 내가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윗사람이라든지 뭐 나의 갑의 회사라든지 뭐 어쨌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의 다툼, 구설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뭔가의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구설수가 오르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소송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은 최대한 내가 몸을 사려야 되는 시기이다. 결국 상관이 득세한다라는 것은 정관이 손상받는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내가 정관이 손상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신호등이 없는 법 체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돌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뭔가 이 공적인 것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술 계통에 있다, 뭐 자영업이든 조직 생활이든 예술 계통에 있다 하면은 이 부분이 나쁘게 발현되지는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구설은 있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더 조직 생활하면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일단 내가 신호등 없이 이런 행위들을 한다 하면 뭔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관 분들이 마지막 이 10월의 피크를 좀 조심을 하시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건강은 일단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지만 너무 많이 자신이 소진될 수 있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되고, 공부는 겉으로는 될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 나한테 완전히 이게 습득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 진도를 많이 뺐어요. 예를 들어 진도를 많이 뺐는데 실제로 내가 딱 끝나고 보니까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운 관련해서도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놀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뭐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 하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애인과 다툼이 좀 심해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좀 보고 싶지 않거나 내 애인이 보고 싶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최대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자주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바쁘게 좀 다른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화일간이 이제 갑진년의 마지막 고비를 넘긴다고만 생각하시고 미리 좀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무토일간입니다. 자, 무토일간이 2024년 10월, 대략 10월 8일부터 11월 7일 입동까지죠. 갑진년 갑수로를 맞이했어요. 원래 제가 월별 운세 이렇게 올릴 때 첫 번째 보는 게 12운성의 힘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갑진년 갑수월은 이 지지의 글자들이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운성의 작용이 완전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로 치면 이 무토일간이 갑술월에는 묘지에 들어감으로써 뭐 육체적인 것도 영혼도 움직일 수 없이 갇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힘이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죠. 이런 경우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적인 부분이든 뭐 나의 힘이든. 그런데 충으로 있으면서 휴식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묘지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묘지에 인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토일간 분들이 사실 이 갑진년 자체에 되게 많은 피곤함을 느끼는 시기예요. 한 해 내내. 편간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좀 쉬는 게 나은데, 인묘되는 게 좀 나은데, 그럴 수 없게 환경이 만드는 거죠. 게다가 무토는 원래 큰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이 난다고 하죠. 충이라는 건. 이 지진을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있는 한 해, 그리고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간목의 편관, 진토의 비견, 자 밑에도 편관, 비견 이렇게 둘 다 갑진년, 갑술월은 둘 다 편관 비견으로 있어요. 근데 원래 간목이라는 존재가 편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무토한테는 굉장히 피곤함을 주는 한 해인데 또 간목이 떴으니까 당연히 2배 더 피곤하죠. 근데 다만 지지에 이 진토가 원래 간목이 되게 잘 심기는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굉장히 잘 자라는 토인데 술토가 들어옴으로써 이 간목을 잘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 더 떠서 이 상징성은 있으나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피곤함을 매우 느끼지만 실제 지지에서는 충을 당하면서 이 간목이 좀 온전하게 있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해요. 네. 간목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이제 무토에게는 피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견의 움직임이 충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형제나 동료로 인한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무토일간 분들이 갑진년 운세를 연초에 봤다거나 올해 중에 이제 갑진년 만약에 운세를 보셨을 텐데 보신 분들이 올해 좋을 것이다 또는 나쁠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건데 그런 것들이 가장 한 해 동안 잘 드러나는 월이 바로 이 10월이에요. 예를 들어 무토일간 분들 중에서 올해 소송이나 고소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 들었다 하면 이제 10월이 가장 피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토일간 분들이 너 올해 돈이 좀 될 거야?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10월에 이것이 이제 가장 피크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운을 가졌든 일단은 10월달은 피크가 되는 월이다. 다만 같은 다 무토이잖아요. 다 같은 무토이니까 기본 틀은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명함을 내가 하나 더 만든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게 발현되기도 하고 안 좋게 발현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10월에 벌어지는 건 큰 틀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낄 것이고 이전보다 좀 더 내가 명함을 예를 들어 하나 더 한다 하면 이게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갑진년 월별 운세를 다 이제 올렸지만 이 10월이 가장 복잡 미묘한 달이기 때문에 자영업이든 조직생활이든 사실 구분 짓는 것이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든 조직생활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그것은 나보다 더 이제 위에 있는 분이겠죠. 윗사람일 수도 있고 모회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손님일 수도 있고 그런 요구사항이 이 10월엔 아주 극대화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형제나 동료로 인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 부분은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 되죠. 이제 사고나 질병 둘 다 유발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제 학업 관련해서는 공부도 좀 잘 되는 시기는 맞죠. 네, 잘 되는 시기는 맞지만 마음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이런 시험이라면 오케이. 좀 긍정적인 답을 받을 수 있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의 시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구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관이 강해지고 자 비견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형제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으로 인한
피곤함. 여자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애인으로 인한 피곤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죠. 남자분들은 자식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여자분들은 배우자나 애인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그 상대방들이 구는 거예요. 남녀 모두 동일하게 형제나 동료에 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일을 하면서도 조직 생활에서도 자영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남자를 상대하는 일을 하거나 남초 회사에 있다 내가 그러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 깊게 이제 보셔야 되고 연애운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피곤한 시기예요. 남자분들은 이게 연애를 상징하는 월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상징하는 글자가 떠 있긴 하기 때문에 그 등장이 나한테 굉장한 피곤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토일간 분들도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 10월 달이 무토일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모두 다 지금 전체적으로 갑진년에 감당해야 될 것에 피크를 찍는 달이기 때문에 이 갑술월의 좀 시기만 지나가면 좀 더 안정을 찾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이 2024년 10월을 맞이했어요. 10월 8일 한로로부터 대략 11월 7일인 입동 이전까지의 시기입니다. 갑진년 갑술월이 된 거죠. 원래 보통은 제가 월별 운세를 볼 때 12운성의 힘을 먼저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진술충이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12운성이 정확히 이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원래는 10월에 양지에 앉아 있어서 양지라는 것은 이제 막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임신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태아가 이제 임신 말 부분에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원래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 임신 후반기가 되면 대부분 이제 출산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출산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시기죠. 이제 산모에게. 그래서 원래 기토일간이 양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주변 도움을 많이 받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많은 시기인데 이 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운성이 정확히 이 시기에 힘을 발현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어쨌든 양지라는 속성은 누군가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 시기는 맞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은 있는 시기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기토에게 갑목은 이제 갑진은 정관, 갑목은 정관, 그 다음에 진토는 겁재인데 갑술월이라는 것은 똑같은 모양이 들어왔어요. 글자는 술토라서 다르긴 하지만 술토가 기토에게는 이제 겁재이고 갑목은 또 정관이죠. 그래서 갑목이 똑같은 갑목이 하나 더 들어와 있고 똑같은 겁재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원래 갑진년의 기토분들이 어떠한 것을 내가 긍정적인 것을 얻는 부분도 있고 자, 또 뺏기는 부분도 있고 경쟁 상황이 굉장히 극도로 놓여져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되게 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갑술월, 이 10월엔 정점을 찍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기토분들 중에서도 구성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토분들 중에서 연초나 갑진년 내에 어딘가에서 이제 사주 상담을 해서 올해 운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다라고 운세를 풀이를 해주셨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갑진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갑술월에 피크를 찍는 거예요.
기토분들은 갑진년에 명예적인 속성이 대두가 되는 시기가 맞고, 또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다라고 제가 이제 풀이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풀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일단은 갑진년의 10월에 크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갑진년의 기토분들이 뭔가 재물적인 부분에 이슈가 좀 있고, 또는 남자분이라면 배우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갑진년 한 해 내내 중에서 10월 달에 가장 두드러지게 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일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10월에 그 사건들이 발현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대체로 정관과 겁재가 동시에 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은 뭔가를 얻을 수 있어도 실속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 손에 남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10월에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토분들이 갑진년에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자영업 하시거나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나 내가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 틀에서는 어쨌든 겁재의 작용이 지지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좀 내가 한 만큼 얻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줘야 되는 시기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갑진년 갑술월에는 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월별 운세를 매달 자영업, 직장생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갑진년 갑술월은 너무 좀 복잡 미묘한 달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풀이만 이제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든 조직 생활을 하시든, 자, 첫 번째는 겁재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충돌해져 있으니까 겉껍데기는 토라서 겁재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 겁재끼리 부딪히는 거죠. 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나 또는 형제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동료나 형제들이 나하고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든 내 거를 빼앗든 그 중심은 바로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여자, 이거는 이제 배우자일 확률이 높고, 아니더라도 지금 만나고 있는 분, 여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은 좀 다르게 작용이 되지만, 어쨌든 남자분들은 또 여자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자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정관이라는 존재가 천간에 떠 있는 건 맞고, 근데 겁재와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이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재물적인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와도 다 나눠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 처음부터 나눠서 들어와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기토에게 갑목이란 존재는 정관이긴 하지만 이제 합을 하죠. 갑기합 토를 만들어요. 결국은 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 10월에는 사실상 돈 욕심도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활활 불타오르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좀 조급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이렇게 사리 분별이 이제 정확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보내야 되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토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10월 달에. 이것이 나한테 득도 되지만 이것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맞다라는 거죠.
물론 뭐 사주 구조에 따라서 득이 되는 인자가 더 많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해가 되는 인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겁재의 역할은 겁재라는 것,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은 사실상 뭐 건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멘탈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시작은 하나, 지지에 있는 이 글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경쟁성이 너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뭔가 나를 계속해서 좀 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자영업을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뭐 학업을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간에 다 전부 다 중요한 것은 경쟁이 너무 강한 곳에서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내가 실속적인 부분도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기토일간 분들은 이제 10월에 좀 큰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월별 운세 지금 이 10월달 모든 일간들을 다 풀이를 하면 가장 지금 힘든 시기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기토일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들이 지금 이 10월에는 갑진년의 힘듦이 폭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이 10월만 넘어가면 좀 많이 다 진정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좀 요 10월만 좀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전에 지금 간목일간이라든지 을목, 뭐 병화 전부 다 지금 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잡하고 힘든 시기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애운도 논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기토일간 여자분들은 연애운이 있는 건 맞지만 경쟁이 너무 강하죠. 네, 지지에.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동성애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남자한테 내가 마음이 가기도 하고, 네, 임자 있는 남자한테 마음이 가기도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건데 판단이 좀 잘못된 거죠, 사실. 남자분들도 뭐 사실상 지금 연애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그 배우자 또는 애인이 있다 하면 그 애인이 뭔가 딴 눈을 팔던지 한눈을 팔던지 다른 사람이 좀 채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기토분들도 여러모로 재물적인 부분이나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성 관련해서도 전부 다 좀 좋은 운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돼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을 벌리지 않고 이제 주어지는 일을 그냥 해나가는 그런 시기로 보내시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시기는 맞기 때문에 바쁘거나 불려다닐 일도 굉장히 많아요. 네. 기토분들이 원래 좀 음의 구간이 시작이기 때문에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이 불려다니는 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건강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 이 10월이 넘어가면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경금일간입니다. 자, 경금일간이 2024년 10월을 맞이했어요. 대략 10월 8일부터 11월 7일 입동 이전까지죠. 갑진년 갑술월이에요. 자, 원래는 제가 월별 운세를 볼 때 12운성을 가장 먼저 보는데 경금이 이제 10월에는 세지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밑에 지지의 글자가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운성이 정확히 발현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경금들은 왕지에서 세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의 힘은 신체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긴 해도 자, 지혜가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좋은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흔들리는 거죠. 거기다 경금들은 원래 갑진년에 이제 편제와 편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바쁜 시기인데 생각이 많은. 그런데 동일하게 갑술월이 오면서 바쁜 것은 더 올라가고 생각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갑진년의 운세 자체를 이제 경금분들이 뭐 연초에라든지 뭐 갑진년에 보셨을 텐데, 그런 뭐 올해 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것이 2024년 10월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 사건이 발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피크를 찍는 시기예요. 그래서 원래도 바쁜 시기인데 정말 바쁘게 한 달을 보내야 되고, 원래도 이 시기에 생각이 굉장히 삐딱한데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갑진년에 제가 갑술월은 원래는 제가 월별로 운세를 볼 때 뭐 자영업, 조직생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풀이를 드리는데, 이번 달만큼은 그냥 동일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조직생활 아무 상관없이 일단 그냥 무조건 바빠요. 바쁘고 펼쳐진 것들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상징적인 생각이나 상황이 그렇긴 한데 실제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쁘게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내 속에서는 이게 이 길이 맞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서 바쁘게 한 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도 약간 이 상황이 좀 짜증이 많이 나요. 뭔가 쉽게 풀리지 않고 좀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을 하시든 조직 생활을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월 달은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것이 한 번에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편인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또 내 식신을 조절하는 인자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식신이라는 것은 내 밥그릇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 방법인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조리 있게 내 의견을 표현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한 달 동안 뭔가 그냥 좀 내 일 자체가 손에 잡히지 않거나 이런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밤에 좀 잠을 못 이룬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9월에 미리 이제 10월에 내가 뭘 할지를 좀 약간의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잘 미리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편제가 2개 떴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이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절대 안 되고, 내가 할 일이 진짜 많아졌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편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 실속을 차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거에 비해서 소득이 좀 없다. 근데 올해 자체가, 갑진년 자체가 좀 편안한, 모두 다 경금 아니더라도 좀 편안한 시기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갑술월은 모든 일간들이 각자 다 위치에서 다 다르게 작용은 되지만 다 조금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조심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그냥 일을 벌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하기만 하는 시기로 보내시는 게 좋아요. 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공부가 잘 안 되죠. 생각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꾹 참고 있어요. 그래서 꾹 참고 이 시기를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이 상황을 좀 뭐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공부에도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한 달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좀 긍정적으로 결과를 보기도 쉬운 한 달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연애운도 뭐 남자분들은 연애운이 있는 시기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편안한 연애는 아니죠. 애인이 있다면 새로운 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뭐 연애운이 좀 없어요. 이 시기는 연애운도 없고 또 뭐 현재 배우자나 애인이랑 뭐 굉장히 편안하고 뭐 좋은 시기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 개인적 문제 때문에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금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제 9월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월에 너무 나쁠 거야 이러면서 막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10월에 일을 벌리지 말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신금일간입니다. 자, 신금일간이 2024년 10월을 맞이했어요. 10월 8일부터 대략 11월 7일까지. 입동 이전이죠. 자, 갑진년 갑술월이 됐는데 제가 보통 이제 월별 운세를 풀이를 할 때 12운성의 힘을 먼저 봐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10월이 관대지에 놓여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원래로 치면은 이 신금들이 뭔가를 잘 차려입고 어딘가에 나서는 거예요. 어떤 무대에 서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뭐 누군가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일에 우리가 불려갈 때도 이제 정장 차림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시기. 뭔가를 잘 차려입어서 남들 앞에 나서거나 참여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사실상 갑진년 갑술월이기 때문에 이 지지의 글자가 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관대지의 역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로 치면 이렇게 잘 차려입을 때 승진이나 아니면 합격운도 있는 시기가 맞는데 이것이 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 충을 잡아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미묘한 한 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금분들은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많이 느껴요. 물론 천간에는 정제가 떠 있고 지지에는 정인, 또 갑술월도 마찬가지죠. 정제하고 정인 동일한 글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원래 신금들이 원래로 치면 정인이나 정제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무사, 무탈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신금들은 이 정인이 필요 없는 일간이에요. 그래서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그걸 많이 느껴요. 갑술월에는 또 토가 들어오죠. 물론 둘이 충이 되어 있긴 하나 껍데기는 토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형상의 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신금 입장에선 자 이제 피크를 찍는 거죠. 그래서 갑진년 운세 이제 신금분들이 뭐 연초나 뭐 갑진년에 사주로 상담을 받았다면 그 어떠할 것이다, 뭐 어떨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이제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 10월에는 정점을 찍는 거예요. 이 10월에 그 사건들이 진짜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 부분도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 월별 운세를 자영업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원래는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갑술월은 사실상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달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그냥 풀이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든 조직 생활을 하시든 상관없이 일단 첫 번째 신금은 뭔가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간섭도 많이 해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부모님이죠. 특히 모친이 이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윗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간섭을 많이 해요. 근데 나도 지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갑술어에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도 많은데 주변에서 나도 지금 생각이 많아서 골치 아픈데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일을 하고 살든 간에 이것이 무조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돈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은 상황인데 정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차곡차곡 뭔가 안정적인 재물을 구하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뭔가 방해인자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신금들이 좀 이 진이라는 이 글자에 임묘돼야 되는데 또 임묘가 안 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좀 활동을 하는 건데 아니야 다시 들어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간섭도 많고 나 자체도 헷갈리고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어디에서든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좀 복잡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뭔가 계약이나 문서를 잡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실 좀 다음 달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계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음 달로 넘기거나 조금 이제 이 시기에는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뭔가 체크를 좀 이제 잘 해서 하는 것이 좋죠. 네, 그래서 계약서를 제대로 다시 본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이 일단은 걱정인 거예요. 첫 번째. 네. 신체적인 부분은 오히려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생겨요. 하지만 멘탈적인 부분, 네,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공부는 잘 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차라리. 네. 그냥 어딘가에 딱 갇혀서 내가 공부만 한다 하면은 긍정적인 한 달은 맞아요. 그리고 운 자체도 좀 합격이라든지 이런 운은 좀 있는 시기는 맞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면 좀 긍정적인 편이긴 하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신금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제 이 흙에 파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석이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한 달이라는 거죠. 연애 관련해서도 남자분들은 연애운이 있는 시기는 맞지만 네,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시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자분들은 연애운이 좀 일단은 없어요. 네, 일단은 없고 연애보다는 내가 좀 더 지금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돈 버는 것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두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갑진년에 어떤 사건들이 이 갑술월에 벌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피크를 찍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9월 달에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시고 뭐 돈이든 뭐 잔소리든 뭐 주변에 뭔가 간섭 인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임수일간입니다. 자, 임수가 2024년 10월을 맞이했어요. 2024년 10월 8일부터 대략 11월 7일까지 갑진년 갑술월에 놓여집니다. 원래 제가 이제 뭐 월별 운세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12운성인데 사실상 이 진술충이 오면서 이 12운성의 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원래로 치면 이 임수들이 술월에 뭔가를 잘 차려입은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인 내가 어떤 곳에서 옷을 잘 차려입고 앞에 나서거나 어떤 곳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좀 임수일간 분들은 뭔가 내가 차려입는 상황이 생기긴 생기지만 또 그게 이제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한 달이다. 그럼 나라는 힘도 내가 어느 정도 힘을 발현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나의 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10월달은 이 12운성으로 판가름 내리기는 좀 어려운 한 달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를 차려입는 기운들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갑진년은 식신과 편관이 함께 떠 있는 시기예요. 또 갑술월이 동일하게 식신과 편관이 함께 떠 있죠. 그래서 완전한 식신제살의 시기이다. 그래서 만약에 임수분들이 갑진년의 운세를 봤을 때, 누군가한테 사주 상담을 받았을 때, 올해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월이에요. 그러니까 갑진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구설수나 송사에 오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런 것들이 10월에 발현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0월은 갑진년의 정점을 이르렀다가 이제 꺾이기 직전인 바로 요 시기예요. 피크를 찍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식신제살의 움직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희생해서 뭔가를 이루는 한 해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 10월에 이제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일단 이 편관의 기운이 동시에 강해지고 식신의 기운도 동시에 강해지니까 이 갑진년의 이 갑술월에는 결국은 내가 희생해서 뭔가를 얻는 구조가 확실하게 발현되는 시기이다. 다만 편관은 충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조절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근데 충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편관의 움직임이 이 갑술월에는 강인하게 있으면서도 그것이 좀 흔들려져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해서 해소도 되고 가중도 되고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결국은 갑진년의 사건이 갑술월에 벌어지면서 좀 정점이 수그러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진년 운세가 진짜 어땠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각자 사주에 따라 그거는 이제 좀 섬세하게 다르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얻어가는 구조는 맞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10월에 정점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월별 운세를 풀이를 할 때 늘 자영업이나 직장 생활을 구분해서 이렇게 풀이를 드렸는데 사실상 갑진년 갑술월은 너무 복잡하고 미묘한 달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은 뭐를 하고 있든 내가 뭐를 하고 있든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한 달이고 그런 요구사항이 갑진년 중에서도 가장 피크를 찍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재련해서 내가 잘 만들어서 결과를 보는 한 달은 맞아요. 그래서 손님이든 고객이든 아니면 일이든 간에 어려운 일을 맡으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풀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내가 이 자영업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특수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일반 행정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렇게 크게 압력을 받는 일이 아니다 하면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은 원래 이 갑진년에 건강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은 부분도 있어요. 나은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스트레스는 있다라는 거죠. 이제 편관이 떠있기 때문에. 플러스 구설수라든지 뭔가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10월에 또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사람들하고의 약간 트러블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제어는 되어 있어요. 참을 수는 있는 상황은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공부를 참고 하죠.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는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이나 이런 시험 정도는 붙을 수 있어요. 또 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한 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갑진년의 마지막 정점을 잘 넘기시기만 하면 그 다음
11월이라든지 뭐 이렇게 겨울로 갈수록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운도 사실상 뭐 연애운이 있지만 남자분들은 뭐 연애 자체에 관련된 부분은 있어도 일 때문에 사실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덜 들어요. 여자분들은 남자로 인해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좋은 운은 아니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연애에 관련돼서는 좀 좋은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나 이런 것에 좀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 사실 준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한 가지예요. 모든 일간들이 지금 10월에는 복잡한데 그냥 한 가지. 네,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주어진 일을 좀 수동적으로 해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네, 마지막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이 갑진년, 네, 갑술월 2024년 10월을 맞이했어요. 네, 대략 10월 8일부터 11월 7일, 입동 이전까지의 시기예요. 제가 원래 월별 운세를 볼 때 12운성의 힘을 먼저 보는데, 네, 일단은 쇠지는 맞죠. 쇠지는 왕의 다음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왕의 자리에서는 하나 물러나 있어서 권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지혜로운 부분에서는 더 충만한 시기는 맞는데, 자, 12운성을 정확히 보기 어려운 이유가 이 10월에는 진술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쇠지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 이 힘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12운성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뭔가 삐끗하는 행동도 좀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개수일간은 갑진년에 제가 상관경관으로 보기 때문에, 자, 명예에 불명예스러운 일, 또 여자라면 배우자 관련된 문제, 또 남자라면 자식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는, 자, 네 번째, 직장 관련된 직장 내에서의 이슈가 있는 한 해인데, 자,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어요. 게다가 지지정관이 충까지 맞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매번 자영업이나 조직생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뭐 갑술년은 크게 의미가 없고 어디에 계시든 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풀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에 계시든 조직생활을 하든 내 명예 손상이 네, 이 갑진년에 갑술월에는 피크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잘 넘겨야 되는 시기예요. 여자분이면 배우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자분이면 자식 관련된 이 이슈가 생길 수 있죠. 뭐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파서 내가 걱정을 하거나 또는 뭐 이분들이 뭔가에 사고를 쳐서 내 명예에 금이 가거나 또 직장 내에서 이슈가 좀 생기거나 명예적인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또는 직장 자체가 나를 뭔가 안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은 갑진년 운세를 뭐 올해 초든 올해 뭐 어떤 사주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그것이 10월에 벌어지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은 일단은 이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10월에 크게 대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벌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뭐라도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집, 일, 뭐 이런 식으로만 보낸다든지 하는 게 좋죠. 특히나 여자분들은 남자 관련돼서 뭔가 접근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연애도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뭐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 벌어져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있는 거죠. 공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뭔가 내가 좀
안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0월 달은. 이럴 때는 최소한의 내가 일들만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괜한 일들 벌리지 마시고 이 10월 달만 잘 넘기면 이제 갑진년이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항상 개수일간들의 명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10월 달만 지나가면 좀 많이 괜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기만 좀 크게 일을 벌리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수일간 분들은 원래 일을 잘 안 벌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안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이제 9월 달부터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0월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10월 달은. 그래서 운세풀이도 좀 간략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일단은 의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10월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운세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